안녕하세요. 이혜광입니다. 오늘이 이제 11월 15일이니까 한 해도 이제 지나가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쌀쌀해지고요. 지난 대선 기간 내내 트럼프는 이제 사법 논란으로 해가지고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한 게 더 나을 수 있겠죠. 대선 후보로서 지지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뭐 미국 헌법상 대선 출마 자격에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은 출마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은 없으니까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지지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인가, 상당히 대선 기간 내내 주요한 이슈였습니다. 트럼프는 34개의 중범죄, 펠런이라고 그러죠. 사기, 선거 결과 정보, 전복, 증거 인멸 그런 등등 수많은 사법적인 이슈에 연루되어 왔습니다. 참고로 이제 펠론이라는 것은 형사 사범 가운데 살인, 강도, 강간, 방화처럼 매우 죄질이 심중한 거, 염한 거로서 이제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한 범죄를 말하는 건데요. 주범은 물론이고 종범도 이걸로 인해 가지고 체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러한 펠로니로 전직 대통령인 트럼프가 이런 펠로니로 배심원들에 의해서 유죄로 이제 컨빅티드가 됐다, 판결받았다. 그렇게 된 유일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럼프가 과연 대선 기간에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유죄 판결로 낙마할 것인가? 이게 계속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이제 존재했었죠.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지지도가 폭락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아무리 트럼프를 지지하더라도 일단 유죄 판결 받으면은 한 2, 3%가 빠지더라고요. 정적인 박해라고 하는 사람들도 부분적으로 빠집니다. 또는 이런 1년에 끝없이 지속되는 사법 논란, 재판에 출석하고, 검찰에 끌려가고, 머그샷 찍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가랑비에 옷 젖는 식으로 이미지가 나빠져서 지지도가 추락할 경우, 점진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해리스가 당선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내내 이제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미 이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인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어떻게 보면 지나간 얘기들 수 있지만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사법 리스크가 과연 어떤 게 있었는지, 어떤 내용인지,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체적으로 볼 때 트럼프는 사법 리스크가 약 4건의 형사사건, 총 4건의 형사사건, 그리고 약 2건의 민사사건. 왜 얘 약 2건이라고 그랬냐면은 약자를 붙였냐면은 한 개인에게 이 민사소송 이게 한 2건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약 2건이라고 일단 편의상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미국의 주차원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빼야 된다는 그런 청원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법적인 문제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포함을 시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4건의 형사 사건 연루 기소 재판 이게 진행 중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거는 여성 입막음돈 사건. 영어로 말하면 HUSH, 허쉬머니인데 여성 입막음돈 사건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와서는 여성 성추문 사건으로 그렇게 좀 약간 좀 본질적으로 변질됐습니다. 아직 판결도 안 받았는데 일단 그렇게 우리는 이제 페인트를 칠해보는 거죠, 부정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이제 2023년 3월부터 이제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트럼프가 스토미 다니엘스라는 여성에게 대통령이 된 직후에 자기 회사의 공금, 일종의 회사 돈이죠.
사적인 돈이 아니라 13,000불을 이제 지불했다는 것이 이제 걸려가지고 이렇게 중범죄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자신은 스토미 데니얼스를 알지도 못하고 이거는 검사들이 정치적인 동기에서 이걸 사건화시킨 거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반전이라는데 2024년 4월, 올 4월이죠. 재판이 개시돼 가지고 5월 30일 날 유죄가 배심원단에 의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34개 felony 유죄가 확인됐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도 이제 대법원의 뭐 변호인단이 항의도 하고 사정도 하고 그래가지고 대법원에서는 이걸 여기에 대해서 약간 애매모호하게 했습니다. 이건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발생한 일이다. 그러면서 유보적인 의견을 하니까 판사 해당 판사가 이 담당 판사가 9월 6일 날 대선을 고려해서 판결을 좀 연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판사 이름이 뉴욕 법원의 존 머천트라는 판사인데 그래서 이 시점이 얼마나 긴박하냐면은 불과 선거를 이제 얼마 한 달여 두 달여 남겼죠. 그 한참 대선 운동으로 바쁜 시기인데 만약 여기에서 이 멀천 판사가 유죄 판결을 공식적으로 때린다고 그랬으면은 트럼프는 진짜 대선에서 상당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한 2, 3%가 지지도가 빠져나갔으면 그때 막 박빙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엎치락뒤치락. 그런데 어쨌든 대법원도 관여하고 그래서 이 판결을 연기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해가지고 이 위기를 넘어갔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며칠 전이죠. 11월 22일 이 판사는 허쉬머니 관련해 가지고 34개 항목의 유죄 기소 이 선고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를 하니까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판사는 또한 이제 그 트럼프 변호인단에 이 사건의 취소를 요청을 하라. 그렇게 34개 기업에게 기록 유죄 중범죄 배심원단 유죄 판결에 대해서 이거를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하라고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11월 26일 날 날짜로 치면 내일이나요. 오늘이 이제 25일이니까요.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뉴욕 맨하탄 지방 검찰은 멀천 판사의 이 결정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내심으로는 우리는 그래도 이걸 반대해. 그러면 뭐 궁시렁 거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면책 방향으로 이제 나가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트럼프 변호인단은 대통령 당선인의 면책 적용이 당연하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동사건은 이제 무기한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뚜껑을 열지 않고 이제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변호인단은 이거는 즉시 종결돼야 된다, 취소돼야 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일체 형사소송 면책권에 따라 가지고 취소돼야 된다.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인단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금까지 모든 정치적인 법적인 공세, 법적인 굴레는 이제 파괴되고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볼 건데요.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문제가 있고 퇴임 후에 트럼프가 말하라고 그 대저택 플로리다 저택에 기밀 서류를 사적으로 소유하면서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건이 법무부가 임명한 특별검사 잭 스미스에 의해서 지금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잭 스미스는 대선 다다음 날 뭐 3일 뒤죠. 11월 8일 담당 판사에게 동권을 중지하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트럼프 재선이라는 전례 없는 이 환경 하에서 더 이상 이건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검사가 이걸 포기한 거죠. 포기를 했는데 이미 이 건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대선 결과 뒤집기는 이미 4건의 펠로니가 중범죄가 적용돼 가지고 배심원단에서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미스는 집요하게 이거를 물고 늘어지면서 지난 8월 달에 또 새로운 기소를 하고 그랬는데 이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아주 이런 아주 끝까지 물고 늘어진 이 잭 스미스 검사도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좀 포기한 상태고요. 플로리다 법원에서 했던 그 기밀 자료 문제, 그것도 이제 해당 담당 지역 판사가 잭 스미스 특별검사 임명이 우연적이라고 하면서 계속 공방을 했는데 결국 이것도 이제 그 대통령 당선과 더불어서 좀 유야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제 기밀 자료 부실 처리 문제는 힐러리나 바이든도 결코 자유롭지 못한 사안인데 트럼프는 이 건을 가지고 아주 법적으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흥미롭기도 하죠. 이제 트럼프는 대통령 신분으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해임할 수 있고 그 법무부 직원들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트럼프 자신이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자신이 1월 20일 날 대통령 취임하면은 해임할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잭 스미스 검사팀은 아마 1월 20일 이전에 해임을 당하기 전에 이제 미리 사임을 할 것으로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형사 사건 4건 중에 이제 마지막이 조지아주 대선 결과 뒤집기 문제입니다. 여기는 트럼프의 육성 그 전화 녹음도 있는데 트럼프가 조지아주 선거 담당자에게 11,000표과 2,000표를 찾아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녹음이 돼가지고 이게 빼박이 돼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증거가 돼서 계속 이 트럼프가 선거를 전복했다 그런 의혹으로 기소가 되고 그런 건데 이거는 트럼프만 된 게 아니라 트럼프 외에 18명 트럼프의 비서실장을 포함해가지고 단체로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것도 트럼프의 대선 당선으로 결국 이제 면책 조항의 적용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좀 부실하게 뭐 유야무야 될 상황인데 여기는 특징적으로 나머지 그러면 18명은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면책을 받았는데 나머지 18명은 어떠냐? 그런데 이 트럼프 비서실장 치프 오브 스텝 마크 메도우즈는 이거는 정치적인 사안이니까 연방법원에 다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요청했는데 그게 좀 잘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형사사건 4건을 봤는데요. 다 이제 면책권으로 대통령 신분 면책권으로 이제 유야무야 되는 거고 종결되고 그럴 거고요. 이제 민사사건으로 보면 트럼프 재산 부풀리기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기의 말하라고 대저택의 재산을 좀 크게 잡고 은행 대출을 많이 받았다. 그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2022년 가을에 뉴욕의 검찰총장이 트럼프와 그 아들들 가족들에 대해서 이거를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부당 이득 이자 포함해 가지고 뭐 한 3억 달러 이상을 벌금을 내야 된다. 좀 하고 트럼프도 앞으로 3년 동안 자신의 회사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그렇게도 이제 주장을 법적으로 이제 소송을 했는데 물론 이제 트럼프가 항소를 했죠. 그래서 2024년 3월 항소법원은 기존의 이 벌금을 1억 7,500만 불로 크게 이제 감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트럼프는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항고를 하고 있는데 현재 뉴욕 법원 측은 트럼프의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다.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신분이 됐으니까
이것도 아마 크게 더욱더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벌금이 트럼프가 바라기는 벌금이 없거나 아니면 아주 최소한도로 줄여들 것 같기도 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건 민사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민사는 여성 명예훼손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 작가면 방송인인데 이진 캐롤이라는 여성한테 이제 명예훼손으로 이제 피소를 당했는데 이 캐롤이라는 여성은 1990년대에 트럼프로부터 백화점 탈의실에서 성적으로 공격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트럼프가 부정하고 비난을 하자 트럼프를 명예훼손과 폭력으로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현재 개인 간의 그런 문제로 계속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30여 개 주에서 물론 이제 이거는 친민주당, 민주당 소속의 주지사가 있는 주가 대부분이죠. 주에서 투표용지에 트럼프 이름을 제거를 해야 된다. 만약 이렇게 되면은 대선에서 트럼프가 원천적으로 출마를 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트럼프가 국가를 전복시킨 혐의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다시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마이클 루티나 로렌스 트리븐 같은 이런 사람 법률학자 법률 교수들은 이런 주장을 내세우면서 트럼프의 이름을 빼야 된다 그랬는데 대법원에서 이 대선은 연방정부 차원의 문제지 주정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여할 내용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돼서 원만하게 트럼프가 대선에 이제 차질 없이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위에 4개 형사적 사건은 종결되거나 무기한 연기됐고 무기한 연기는 사실상은 이제 사라진다는 걸로 이제 봐야 되겠죠. 실질적으로는 민사 사건은 대통령직 수행과는 본질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고 그러면은 트럼프가 퇴임 뒤에 무기한 연기된 게 다시 오픈돼서 처리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여론은 법무부라는 조직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정치인을 불독처럼 물고 늘어져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는가. 본분은 아니지 않는가. 트럼프는 더군다나 대통령을 2번씩이나 역임하신 분이 아니겠는가 그때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의 복심이죠. 팸 반디가 여성인데 법무부 장관에 지명돼 가지고 아마 이제 사전 정지 작업을 잘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퇴임 뒤에도 별 문제가 없이. 그래서 이제 매끄럽게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 기간 내내 트럼프를 괴롭혔던 사법 리스크는 이렇게 정리가 돼 가지고 트럼프는 말끔한 심정으로 이익의 행정부를 이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올해 해리스가 언론 인터뷰를 몇 개 안 했죠. 몇 개 안 한 것 중 하나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해리스가 아주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트럼프는 결코 대선에 당선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법 리스크를 상당히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부각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부통령으로서 상당히 그 정부 특급 정부라고 그럴까요? 그런 정부를 접할 수 있으니까 트럼프가 걸려도 뭔가 단단히 걸렸겠구나. 이거 심각하지 않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를 했을 때 자신은 의기양양하게 공개 연설에서 검사로서 지금까지 강력 범죄를 다뤄왔고 트럼프와 같은 중범죄인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알고 있다고 이제 호기롭게 천명을 한 거를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열성 당원들은 열렬하게 그 반응을 환호를 하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트럼프 압승으로 대선이 끝났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을 볼 때 이 미국 국민, 미국 유권자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거는 정책인 박혔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결론을 내린 걸로 판명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해리스가 얼마나 부실하고 이상한 근자감을 어디서 그런 근자감을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뻥을 튀겼는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그 사법 리스크가 2024년 대선을 보다 흥미진진하게 만든 요소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장애물 경기, 허들을 계속 넘는 장애물 경기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 아주 기적적인 암살 시도에 이어서 끈질긴 사법 리스크를 이겨내고 트럼프가 대선 승리를 쟁취한 것이 아주 극적이었다. 그렇게 이거를 더 이런 것이 극적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의 내용과 현재 그 상태가 어떤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